자, 가시죠. 전자문서가 있습니다. 전자문서. 그죠? 전자문서. 자, 전자정보 내에서 공인된 문서를 말하고요. 이미지 문서나 출력물. 뭐가 있어요, 여러분? 등본, 한글, 워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죠. 11대 과제 됐습니다. 유통 활성화 지금 57% 별표 안 바뀌더라고 잘. 자, 전자정보 내부에서는 모바일화 밑줄, 공공, 민간, 동그라미. 논점은 두 개입니다. 다시 우리나라 전자문서의 논점은 전자정보 내부에서 이미 98% 이상이요. 다 뭐라고요? 전자문서화 됐습니다. 전자문서화 됐다는 거죠. 민간 유통이 잘 안 돼요. 민간 유통이 잘 안 해서 이제 민간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포탈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운명의 암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정도만 대충 암기해도 좋은데 한번 봅시다. 전자문서는 여러분 일반 문서도 그렇지만 전자문서는 기술적으로 위변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자, 가시죠. 첫 번째, 창축공활이라는 딱자 암기의 틀을 잡고요. 창출 단계에서는 DRM이라고 아예 그죠? 처음부터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봤던 게 뭐 워터마크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DRM이라는 기술적인 조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스 보기 방지. 소스 보기 방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당해보셨죠?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못하도록 하는 게 있고, 마우스 원격 제어, 모바일 QR코드, 타임스탬프까지가 그죠? 어떤 면에서는 창출하고 축적 단계에서 우리 QR코드는 한 번쯤은 써봤으니까 잘 알 거고, 그죠? 타임스탬프는 여러분들이 그죠? 무슨 도장에 저격하면 시간 도장이죠. 시간 도장. 초 단위로 여러분들이 아마 그 혹시 학교에서 그냥 한 번만 제발 좀 한 번만 해주고 한 번만 하면 바로 하는데 학교에 가서는 아니면 여기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여러분 집에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나 졸업증명서 한번 출력해 보세요. 이거 다 돼 있죠. 맨 밑에 보면 날짜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도장? 시간 도장이에요. 시간 도장. 왜냐하면 그때는 그 사람밖에 출력을 안 했을 테니까. 그거는 바꾸기가 위변조하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는 사람은 바로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확인하면, 그죠?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죠? 생체 정보, 홍채, 혈관, 지문 인식이 있습니다. 됐죠? 우리나라 최초로 하는 게 이제 혈관 인식인데 잘 안 된다 그러죠?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지문이나 홍채 인식이죠. 생체 정보는 좋기는 한데 가장 큰 단점이 있죠. 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으면 이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지문을 이렇게 하나씩 따서 할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칼 대고 야 눌러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의 문제도 아직 여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거라고 얘기를 하긴 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 근무, 밑에 모바일은 DRM은 MDM, DRM은 MDM, DLP는 LOSS, 그죠? 방지, 프리벤션의 줄임말입니다. 데이터 루스, 누출을 방지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거 외우면 알았죠?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온다고.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자, 근데 전자문서 유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위변조를 방지하는 그런 기술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참축 다 외우면 좋은데 적어도 2개 이상. QR코드를 써라, DRM을 써라, MDM을 써라, 이런 거 안 넣는다고.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하려면 적어도 이런 기술이 필요한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가시죠. 창축 08 가시죠. 만들 때 처음부터 뭐라고요? QR코드, 타임스탬프, DRM, 소스 보기 방지 등을 하면 되고, 혹시나 위변조 하려고 다른 사람이 들어갔을 때 본인만이 정확하게 인정받으면 되죠. 무슨 정보?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인정. 그래서 홍채 인식 등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모바일화 되면 MDM, DLP, 핀테크 아시죠?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결합이고,
최근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거. 그죠? 블록체인. 됐습니다. 디지털 분산 원장이죠. 모든 사람들이 거래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실제로 병합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자, 가시죠. 원격 근무, 스마트 워크입니다. 스마트 워크는 광의적 개념으로 여기 재택 더하기 모바일 근무 더하기 그 다음에 스마트 워크 센터에서 가는 다시 세 가지를 이렇게 다 더하기 돼 있죠. 자, 스마트 워크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스마트 워크가 그죠? 이거 벌써 여러분들 이런 개념을 처음 잡았으면 그죠? 행정학에서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게 벌써 행시에 정보체계론에서 벌써 2번이나 출제됐어요. 2번이나. 빠르죠. 이 정보체계는 정말 빠릅니다. 그죠? 야, 이런 것도 있네. 벌써 시험에 다 나왔어요. 벌써 이런 거. 엄청 빠르죠. 그죠? 행정학하고 격차가 엄청 많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엔 행정학도 강의하지만 사실 행정학에서 정보체계론으로 쫙 해버리면 다 그게 쓸데없는 말들이 많은데 그죠? 하면 어떻습니까? 정보체계론 강의하니까 행정학에서 이거 한다는 그 말 들을까봐 잘 못하고 아주 소심하게 요만큼씩 하면 요만큼씩 그죠? 아주 재밌습니다. MB컬 기사 강다기 근무 이래서 이렇게 쓰면 AI 그냥 스마트 워크는 뭐야? 글로 근무에 무슨 기술?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거죠. AI 그러니까 무슨 근무가 되겠어요? 실마찌개 근무가 되겠네. 맞죠? 스마트 워크 센터가 출장형이 있고 거주지형이 있고 교통금지형이 있어요. 자, 상상해 보시죠. 자, 거기 보세요. 내가 이제 스마트 워크 센터에 들어가요. 들어갈 때 딱 나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설마 카드키 너무 싼티나지 않나? 뭐 해야 돼요? 이런 건 괜찮죠. 우리나라에서는 손혈관 인식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갔죠? 자, 그러면 딱 앉으면 내 자료가 어디 있어야 돼요?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저기 세종청사에 있는 선임 또는 상사분하고 회의를 할 때는 무슨 회의? 정말 하기 싫지만 그죠? 무슨 회의? 화상회의를 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상회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제를 할 때는 무슨 결제? 전자결제. 뭐 이동할 때는 모바일 결제겠죠. 됐습니다. 하나만 더 외워야 되는데 과천에 있었고 원래 과천에 정보종합철사에 있었고 분당 근처에 공무원들이 많이 살았어요. 네. 안산이나 안양에도 많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세종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분당 사람들 많으니까 요 근처에 스마트워크 센터를 지었어요. 딱 봐도 이거는 무슨 형이에요? 거주지 근처에 하니까 거주지형이죠. 종로에 예전에 정보종합청사 있었죠. 여기 일산 쪽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죠? 항상 뭐 웬만하면 그걸 근무지를 이동 잘 안 하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가버렸으니까 일산에 무슨 형? 거주지형의 스마트워크 센터가 만들어졌어요.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더 불만이죠. 옛날에는 여기까지만 출근하면 되는데 이래서 이게 거주지형이 오히려 더 멀어졌죠. 그러니까 불만이 엄청 많아가지고 수원 자, 경기 남부에서 가장 교통이 원활한 차를 몰고 수원역에 절대 가면 안 돼요.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개미지옥이라 그러죠. 특히 출퇴근 시간에 수원역 앞에 거기는 뭐 지옥입니다. 지옥.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물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면 엄청나게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통 거점형에 만들면 여기 아니더라도 이런 수원 이쪽에 사는 사람들도 편하게 올 수 있겠죠. 교통 거점형이. 근데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 민간 기업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번은 꼭 출근하라 그럽니다. 재택근무자들도. 왜냐하면 그래도 같은 그 직원인데 그래도 얼굴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길거리에서 무대가 하나 싸웠는데 알고 보니 같은 직원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출동했는데 세종정보종합청사에 가면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여기는 출장형.
스마트워크 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크 센터는 종류가 몇 개라고요? 3개입니다. 행정학에서는 요거까지는 안 외워도 되는데 우리 정보 체계로는 요거까지 다 외워줘야 됩니다. 근데 생각외로 이 스마트워크 센터가 스마트워크가 활발히 안 됐는데 올해 여러분 역사적 전기점 바로 뭐야? 코비드19 때문에 이게 2A급으로 강력하게 부상했어요. 실제로 이제 요번에 뭐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엄청 그 코로나가 아주 막 극성일 때 기업들이 임시 방편적으로 재택근무를 했는데 그걸 한 달 하다 보니까 다 놀랬죠. 뭐야 회사 안 가도 되네. 그래서 엄청나게 그죠. 단점이 하나 있다. 단점.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어떡해요. 요즘 학교 폭력 없는 거 아세요? 학교를 안 가니 가정 폭력은 많아지고 있어요. 집에서 애들 하도 괴롭히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노동을 유연하는 행정학 내용이니까 일단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정보자원 관리입니다. 정보자원 관리. 정보자원 관리는요, 정보기술,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것이고요. 지금 정보와 구성 요소, 기보 업대형하고 똑같아졌습니다. 표준 프레임워크 밑줄 한번 쳐주시고, 기술 기반을 표준화해서 기술 종속을 방지하고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운영성이 아니야. 시스템은 뭐 하는 거라고요? 운용하는 것. 다시 재물은 운용하는 것, 기관은 운영하는 것.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놀 일이 없습니다. CIO 별표 A. CIO CEO의 패러디라고 그랬습니다. 가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전산 관리자라 그랬거든요. 기술만 잘 알고 전산 업무만 담당했는데 CIO는 최고 관리자, 기술의 변화 조정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엄청나게 고위층이죠. CEO가 있으면 정부 체계면에서는 이미 IT가 무슨 수단이라고요? 전략 수단이고 다른 기업 또는 다른 조직에 우리가 더 앞서 나가기 위한 경쟁 우위의 수단이죠. 근데 이런 아주 중요한 일을 여기 중IT계 전산실에 있는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죠. 조직 전체가 맡기려면 여기에 CTO, 또 여기에 CIO, 또 여기에 요즘에 CDO, 여기는 CKO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맨 처음에는 정보사회였으니까 뭐가 있을까? CIO가 있죠. CIO는 이제 최고위층에 올라갔죠. 기억나시죠? 올라갈수록 스트럭처, 세미 스트럭처, 언 스트럭처. 언 스트럭처는 무슨 단어? 전략적인 업무를 하죠. 변화를 담당하고 내부보다는 외부의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SWOT 미비전을 하는 사람이죠. 자, 이런 얘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같아지면 더 좋긴 한데 불가능하다고 전제했을 때 자, CEO가 야 우리 기업 우리 조직은 5년 뒤에 이렇게 바뀔 거야.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기술적으로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CIO가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왜 이제 오바마가 그런 혁신 펠로우들을 옆에 두고 밥을 먹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술과 자기의 비전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아니면 반대로 요즘에 서브리스라는 기술이 새로 등장했는데 그걸 행정에 도입하면 엄청나게 막대한 전산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변화를 선도하고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우리 만약에 비전을 위해서 할 때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 내가 정말 여러분이나 나나 채점 잘해주려고 어떡해요. 전자채점에 좀 공유 드라이브 좀 쓰라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주면 내가 성인 보내주면 네가 성인하면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성인 뭐 돈도 나가나? 그래서 선생님 그냥 옛날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변화의 저항 멀리 있지 않아. 바로 여러분들 아이도 저기 바구니에 내는 걸 그렇게 좋습니까? 이런 엄청나게 저항을 하겠죠. 이걸
이끌고 나가고 조직 간에 막 싸울 거 아니에요. 이걸 조정해 줄 수 있는 탁월한 역량. 여러분들은 나중에 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면접에 가면 은근슬쩍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뭐 어디까지 승진하고 싶으세요? 대통령요! 여러분들이 제가 미쳤구나. 바로 달라. 그냥 뭐 주인바 소심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그거 비전 없어 보이지 않나? 아 그럼 승진 안 시켜줘도 뭐 그냥 계속 계실 거면 그걸 물으면 어떡해요? 방금 말한 거 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 아니요 그럼 어떡해요? 아니 방금 뭐 시킨 대로 하면 안 되면서 그러면 어떡해요? 그런 것도 바로 이거죠. 그때는 뭐라고요? 저는 선택 과목이 정보 체결했는데 CIO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제가 허락한다면 대한민국 1등 CIO가 되겠다. 괜찮지? 괜찮잖아.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이렇게 대답해야지. 예, 이러고 CIO. 근데 이제는 아니지. 왜요? 최근에는 그죠? 전산 환경이 또는 정보 환경이 정보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으로?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CDO가 돼요. CDO. 뭐가 경쟁력이라 그랬어요? 알고리즘 경쟁력. 알고리즘이 경쟁력이요. 알고리즘이. 요즘에 이제 공대 애들은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우리 뭐 문과에서는 뭐라고 해요? 좀 생각 이상한 애 있죠. 뭐라고 해요? 우리 때는 뭐 깜빡이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요즘 4호점 이런 표현 쓰잖아. 공대 애들 뭐라고 해요? 제 알고리즘 좀 이상해. 그런 표현 쓰죠. 이해했죠? 수업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해했죠? 알고리즘. 여러분들 그런 표현 써야죠. 왜 답안을 못 써? 제 알고리즘을 좀 번아웃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 이게 세상의 경쟁력이 뭐라고요?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보와 책임감이 쫄짝. 각 부처에 여러분 정보와 책임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처의 정보와 책임관 모여서 협의체를 하는데 위원장은 행안장관하고 과기정통 장관이 같이 합니다. 자 밑에 보면 엄청 많죠. CIO, CTO, CKO, CPO는 뭐겠어요? 프라이버시겠지. 프라이버시 또는 프리벤션 보안. CDO 됐습니다. CSO S는 이제 보호니까 세큐리티겠죠. 세큐리티 됐습니다. 정보 공동 이용이 있습니다. 정보 공동 이용.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쉽죠. 쉐어죠. 여권.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은행 대출. 이게 여러분 진짜 정보와의 편익의 끝판왕이죠. 여러분들이 뭐 신용카드를 신청한다 또는 대출을 받으러 간다. 은행에 가면 어떻습니까? 은행 가면 들어가는 사람 대출 받으러 가는 사람 어리잖아. 어리니까 아이고 좀 대출만 해주시면 뭐 영혼도 팔 수 있습니다. 막 이러는데 뭐 이거 떼오고 저거 떼오고 이거 떼오면 어떡해요? 아이고 얘 대금 떼오고 했으면 가서 확 떼오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딱 일어나서 팍 서류를 집어 던지라고. 그러지 못하겠지. 이제 던지면서 정보 공동 이용. 네. 여러분들 경험 많이 안 해보실지 모르겠지만 각 은행 지점마다 이상한 컴퓨터가 한 대 있어요. 뒤에 쑥 보면 그죠? 아무도 안 앉아있는 컴퓨터가 있는데 바로 그 컴퓨터가 그 컴퓨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죠? 뭐 신용카드나 이런 거 받을 때 뭐 정보 이용 동의 아무 습관적으로 체크 다 하셨죠? 그럼 그걸 들고 그것만 정보에 망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주 예민한 정보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럼 딱 들어가서 이렇게 탁 엔터 치면 이 사람이 그 바로 확인하고 옵니다. 엄청 편해졌죠. 근데 이거는 이제 원래 개념 범위에서 벗어났죠. 정보 공동 이용한 누구? 정부와 공공기관 사이에 이렇게 정보를 공동 이용, 공동 활용하는 건데 은행은 뭡니까? 민간이죠, 민간. 그죠? 민간이기 때문에 범위를 벗어났는데 요즘에는 정보 공동 이용이 좀 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맞춤 회유 문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이거 안에 들으면 나하고 나누기 해야 돼. 한 30% 떼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셔점 KR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조회 서비스를 꼭 이용해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희망을 품을 수도 있어. 미환급금 찾아주기. 별로 없구나. 여러분들이 혹시 은행에 뭐 돈 넣어놓고 뭐 그게 한 5만원, 10만원일 수도 있고, 빨리 금방 찾아보면 말고 수업 시간에 찾아보면 안 되지, 그래도. 그래서 뭐 옛날에 이게 여기 있으면 여기 시어점, 지어점 켜야 여러분 로그인하면 물론 이제 그 뭐 인증이 엄청 까다롭긴 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잃어버린 은행의 미환급금이 10만원 있으면 3만원은 내 거다. 방금 사회적 계약을 체결했잖아. 심리적 계약. 괜히 가르쳐줬네. 하다 보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엄청 좋아요. 요거 엄청 좋아. 됐습니다. 자, 이런 기능과 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것이 바로 협업입니다. 협업. 그래서 협업 얘기는 잠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정보자원 시설을 공동 활용한다고 나와 있죠. 맞죠? 여권 발급에서 여러 기관의 정보를 공동 활용하니까 협업이죠. 협업. 저쪽 여기 보시면 생애 맞춤형 서비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아주 박근혜 정부에서 엄청 자랑하던 거죠. 실제로 대단한 거죠. 한 곳에서만 출생,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출생 신고를 하면 한 우리나라 많으면 8개의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8개를 이용받으려면 전부 다 가서 출생 신고를 해야 돼요. 진짜 극악의 가정 어떻습니까? 애 없고 이 더운 여름에 어떻습니까? 가서 출생 신고 했는데 그날 코로나 나고 문 닫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노 폭발이지. 뭐 애를 집어 던질 수도 없고 어떻게? 그런 행정은 정말 없습니다. 저기 1960년대도 그렇게 안 했다고. 요즘 어떻게 해요? 그냥 스마트폰 딱 꺼내서 어떻게 해요? 참고로 여러분, 요즘에 더 놀라운 사실은 출생신고가 병원에서 바로 해줍니다. 이제 요즘에는 병원에서 이렇게. 근데 나중에 애를 낳으실 때도 그 출생신고가 귀찮으면 그 협약을 체결한 병원만 돼요. 개인 병원들은 안 돼. 그냥 이제 좀,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을 연결해서 그게 뭐 해킹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물론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뭐 큰 병원들은 병원에서 여기서 이제 애 태어났다고 이렇게 엔터 탁 치는 순간 그냥 대법원에 가고 다 출생이 다 끝나서 20몇 개 서비스를 싹 다 이용받을 수 있도록. 이제 태어나서 지금 했습니까? 군수님이 미역도 보내주고, 한수했다고 돈도 보내주고, 어떻게요? 육아도우미도 보내주고, 이런 식의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죠? 네, 절대 그렇지 않은데 언젠가는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입니다. 저는 아재라서 그 짧은 순간 있잖아요. 그 짧은 순간 아들, 딸 이름을 이렇게 쓰고 걸어갈 때, 그 동사무소 걸어갈 때 그 어떤 이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아주 미묘한 있잖아요. 나쁜 감정. 결혼 괜히 했구나. 그 농담이고, 제가 인생에서 느낀 감정 중에 그 감정은 정말 진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묘한 감정입니다. 결혼하지 마라. 알았지? 혼자 살아. 그게 최고 좋습니다. 별로 그때는 엄청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긴 고통의 짧은 어떤 행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CRM은 넘어가시고, 자, 빅데이터 했고, 대기 행활이 별표 거기 나있죠. 수저가 분표 객과.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 저장, 가공, 분석, 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활용함으로써 객과, 맞죠? 선의 사과 객, 그렇죠? 뭐 선제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객과는 확실하죠. 데이터 위원회를 만들고 기본 계획을 행안부 장관이 수립하고, 밑에 보시면 해안 나죠. 해안.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뭐 인공지능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공데이터 개방은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일단 백오피스 여기까지 일단 보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